자, 배열상수의 세 번째 활용 분야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 분야는 SUMPRODUCT라는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SUMPRODUCT를 하실 때는 프로덕트라는 의미를 먼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덕트라는 건 인수들의 곱함수예요, 곱. 그러니까 단가하고 수량을 곱하라 그러면 이 프로덕트를 써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단가하고 수량의 합이 나옵니다. 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수식으로 하셔도 이렇게 해도 결과는 나옵니다만 이 수식과 함수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연산식이냐 함수냐 그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곱들이 많게 되면 조금 함수가 편하죠. 이렇게 인수를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 4, 5를 이제 프로덕트 하겠다 그러시면 따로따로 4번을 하셔도 되지만 이 범위를 이렇게 연속으로 잡으셔도 곱이 이루어집니다. 2, 3은 6, 4, 24, 5 하면은 5, 20, 4, 5, 20, 120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곱들에 대한 합을 제가 썸으로 또 다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이 2955가 나왔는데요. 이 곱들에 대한 합을 구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sum product, 프로덕트에 대한 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값의 곱들에 대한 합이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sum product는 배열 범위 또는 배열 상수들을 이렇게 255개까지 나열합니다. 배열이라는 범위, 셀 범위죠. 연속된 범위를.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나열된 배열에 또는 배열 상수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서로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썸 프로덕트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썸 프로덕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썸 프로덕트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썸 프로덕트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쉼표 잡아주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곱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합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죠. 곱하고 각각의 곱한 결과 값들이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 네모, 뭐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면 요것들에 대한 전체 합을 구하겠다. 이게 이제 썸 프로덕트의 원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치게 되면 2955가 중간 가정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의할 것은 또 이 배열의 범위나 배열 상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미화가 돼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하라. 뭐 이렇게 하나. 뭐 그렇게 칠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제 저희가 어떤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냐? sum product라는 거를 이용하는 데가 가중치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치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비율을 33.3%씩 해서 평균을 내겠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산술 평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뭐 그럴 때 나는 출석을 70% 주겠다. 그리고 아니 시험을 70%, 출석을 20%, 레포트를 10% 주겠다. 그러면 그 채점 비율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구하는 평균이 이제 가중치 평균입니다. 그죠? 그럼 가중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9가 50 이렇게 있다. 이게 좀 삭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있다 그러면요.
비율이 이렇게 있고 국어 점수, 영어, 수학 점수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점수에다가 곱하기 비율, 그 다음에 플러스 각각의 점수에다 곱하기 비율, 플러스 각각의 점수에 곱하기 비율을 하시면 이게 이제 가중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절대 참조를 해야 채우기 엔드를 하니까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만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엔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절대 참조. 요즘 왜 그러죠, 제가? 절대 참조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안 하고 어차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서로 곱하는 원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또 서로 곱하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합을 해야 되니까 썸 프로덕트 함수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잡아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채우기 핸들 하실 거니까 여기를 절대 참조로 써서 고정을 시켜야겠죠. 어디 가중치도 다 가중치 비율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로로 긴 경우죠. 가로로 긴 경우. 근데 이제 세로로 가중치 비율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절대 참조, 여기는 상대 참조.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문서를 작성하신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여기 이름이 나오고 과목이 옆으로 길어야 이제 인원수만큼 세로로 길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가로로 긴 경우는 좀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긴 경우죠. 가중치 비율이 가로로 길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배열 상수를 한번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 프로덕트에도 배열 상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열 상수를 한번 써볼게요. 썸 프로덕트 하시고요. 배열 상수를 1, 2, 3 이렇게 하시고요. 옆으로 길게 나열했으니까 얘도 옆으로 길게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3개죠. 여기랑 여기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를 또 곱하고요. 여기랑 마지막으로 여기를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썸 프로덕트가 20이 나오죠.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6, 3, 4, 10이니까요. 18에다가 2를 더하니까 2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열 상수를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니까 이제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가중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비율을 이렇게 말로 주어진 경우죠. 그럼 물론 뭐 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실무 같은 경우는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 입력하면 0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가중치 평균을 입력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썸 프로덕트를 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잡고요. 한 번 더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만 잡고 아까 알려드렸죠?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범위가 배열 상수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겠죠. 50%. 그 다음에 지금 삽질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상수만 와야 되는데요. 이 퍼센트지 같은 경우는 연산자, 나누기 100의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누기 100 똑같죠 뭐. 나누기 100 여기도 나누기 100
이것도 안 됩니다. 수식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것처럼 0.5 환산해야겠죠. 0.2, 네, 그 다음에 0.3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중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배열상수를 이용한 이제 썸 프로덕트의 가중치 평균이다 보시면 되죠. 여기도 뭐 옆으로 길고 쉼표를 한 거고요. 얘는 이제 세로로 기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입력하지 말고 실기나 실무다 그러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두 개만 잡고 F9를 눌러서 배열상수로 바꾸시고 세미콜론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0.5, 0.2, 0.3인가요? 네. 0.3인데 10%가 아닌데 100% 해야 되니까 0.3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그래야 맞죠? 그래야 총 100%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하셔도 결과가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상수를 썸 프로덕트에도 써라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자격증부터 먼저 하고 또 이제 배열 상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배열 상수에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차원적인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기본급을 표시하는데 Vlookup, 여기는 Hlookup, 세로로 길고 가로로 길고 Vlookup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찾아라. 이 범위에서 F4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요. 그리고 표시할 열번호는 2열. Vlookup 영상은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한 일치 이렇게 해서 이제 Vlookup 함수를 구하고 기본급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F9를 누르면 이게 배열상수예요. 근데 이게 2차원으로 나오죠. 열 4원 1열, 그 다음에 150만원 2열, 다시 행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대리 1열 180만원 2열 1열 2열 1열 2열 그 다음에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 이렇게 해서 2차원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이렇게 하면 이제 참조표를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얘는 에러가 안 나죠. 배열상수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하는 배열상수를 이용하는 Vlookup이나 Hlookup도 있다는 거. 이게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경우는 좋은데 변하면은 이제 수식을 편집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셀에다 쓰시는 게 아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룩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룩업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좋은 것은 V룩업은 첫열에나 H룩업은 첫 행에서 찾고 오른쪽이나 아래를 표시하는 건데 룩업 같은 경우는 꼭 첫열에서 첫 행에서 안 찾아도 좋으니까 찾을 값이 오른쪽에 있으면 V룩업이나 H룩업을 아래쪽에 있으면 못 쓰는데요. 룩업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잡기 때문에 찾을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표시 범위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요. 자,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이제 뭐 절대 참조를 걸쳐서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룩업을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써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렬을 무조건 하면 오름차순으로 할 때 이 표시 범위가 오름차순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대 부사가.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현업에서는 오름차순을 하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문제를 변형시키거나 추가 입력하거나 삭제하면
그 문제 안에서 0점 처리가 되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룩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기를 잡고 오름차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를 잡고 F9를 눌러서 배열상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돼요. 과장, 과대, 부, 장, 과대부사.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별도의 표가 없이 구할 수가 있다. 절대참조 또 안 해줬네요. 이렇게 하시면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과대부사. 여기 또 죄송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되죠. 절대참조를 하려면 위치가 변하니까요. 여기도 배열상수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F9 하신 다음에 과장이 200만원이면 여기다 20, 그 다음에 대리가 1800원 그대로 놔두고요. 180, 부장이 250이면 25, 사원이 150이면 1호. 이렇게 순서가 틀리니까 배열상수를 두 번 써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상수를 찾을 범위나 표시 범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뭐 룩업이 들어가면 뭐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죠. 인덱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대로 쓰신다고 하면 매치도 마찬가지겠죠. 이 범위에서 2행 3행 2열을 해라. 그러면 3행 2열 교차하는 값을 표시하죠. 3행 2열이니까 1행 2행 3행 2열 부장받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록을 잡고 F9를 누르게 되면 2차원이죠.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어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레이. 이런 게 이제 단일 하나의 열에 대한 또는 두 개의 열에 대한 배열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죠. 매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매치를 쓰셔서 내가 찾는 값이 부장이다. 어디서? 여기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뒤죽박죽 0, 오름도 아니고 내린 정확한 위치. 이렇게 하면 이제 매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F9를 누르게 되면 4대 과부가 이런 식으로 배열상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어차피 매치는 이제 몇 번째 위치만 잡으면 되니까 나열 방향은 세로로 길던 가로로 길던 뭐 쉼표를 쓰던 세미콜론을 쓰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로로 나열, 가로로 나열하든지 결국 사원은 1, 대리는 2, 과장 2, 부장은 4만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원이 여기서 4대 과부에서 부장이죠. 부장이 네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열이죠. 옆으로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상수를 좀 활용하는 전체적인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매치의 배열상수를 쓰는 문제도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쓰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덱스 매치, H룩업 매치, V룩업 매치 요거는 잘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해두시고 H룩업, V룩업하고 매치를 잘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